밤 10시경에 전화가 와서 이천으로 간다고 했어요. 오전부터 해가지고 한 6시간 뒤졌는데도 아무것도 택시기사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 2차로 오후 2시부터 다시 또 수색을 시작해요. 그때는 서장이 나와서 직접 지휘하에 내근 직원까지 다 동원했어요. 수색이 시작되고 난 후에 10시간 경과 시신을 발견을 했는데 이마 부위를 자세히 봤더니 7개 정도의 상처가 있는데 할창이라고 그래. 할창. 그러니까 둔탁한 칼이죠. 마구 내리친 거예요. 마구. 2004년 5월 7일 날이에요. 5월 7일 날이 금요일이랍니다. 금요일. 네네. 5월 7일 날 새벽 05시 이천에 있는 어떤 개천변에서 차가 지금 막 불에 탔어요 하는 차량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네. 신고하신 분은 그 근처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인데 논 물 보러 가다가 논 물 보러 가다가 택시가 세워져 있는데 개천변에 거기에서 연기가 막 나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가지고 혹시 연기가 차 안에서 나오니까 차 안에 사람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렇죠. 문을 확 열었어요. 택시 문을 확 열었더니 차 안에서 그냥 불길이 확 나죠. 밖으로 치솟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그 당시 그 주변에는 다른 사람도 없었다. 차량 내도 사람이 결국은 없는 거고. 그래서 119가 출동했다가 이제 경찰이 현장에 가게 됐는데 가 보니까 이미 이제 그 119에서 다 화재는 진압을 한 상태였죠. 차량은 다 소외됐어요. 다 탔어요. 타버렸어요. 다 타버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부산 개인 택시인데 안에 소파라든지 시트 이런 불에 탈 만한 소재는 다 탄 상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차 넘버만 찾으면 되잖아. 간단한데 개인 택시라는 표식은 있는데 넘버도 다 끌러가지고 타버리는 바람에 번호판을 식별할 수가 없어요. 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과학수사팀이 출동을 해가지고 감식을 진행을 하죠. 이제 형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부산 지역에 개인 택시 연합회에다가 협조전을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회원들한테 전부 소식을 날리는 거지. 결국은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누구예요? 그 택시가 개인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63세 되신 이 개인 택시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라는 거를 이제 알아내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그분 집으로 연락해야지. 연락을 했더니 아내가 받아요. 아내가 받더니 남편이 새벽 한 3시경에 나 손님이 이천까지 간대 부산에서. 아무래도 아침에나 나 도착하면 집에 아침에나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당신 자 일찍 기다리지 말고 이게 마지막 통화였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택시 기사분 휴대폰은 발신지 추적을 이제 실시를 하는 거죠. 발신지 추적했더니 그 발견 지역이야. 그 인근이야. 그 인근에서 아내한테 공세시경이 전화한 거야. 그 즈음에 거기 어디서 아내한테 전화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은 사라지고 지금 차는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쯤 되니까 감식팀에서 불에 다 끌어버리고 다 타버린 휴대폰 한 개를 발견을 해요. 그게 그분 건가요? 그분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봤더니 휴대폰 전원은 일부러 인위적으로 안 끄면은 불에 타도 온 상태에 있어요. 오프 상태가 아니고. 그래요? 전원이 온 상태로 나와요. 택시 안에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킨 상태에서 놔두고 나간 거예요. 놓고 나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운전기사분의 신상에 어떤 문제가 분명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량 발견된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타격대, 경찰서 타격대 있어요. 50명 동원해가지고 그 차가 발견된 지역 그 중심으로 해서 싹 수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기사분 찾으려고. 찾아야죠. 한편 형사들은 다시 전화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내 진술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밤 10시경에 전화가 와서 그이가 이천으로 간다고 했어요. 손님을 태우고 이천에 갔다가 경기도 이천에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온다고 했어요. 집에 도착하면 한 09시 정도 될 테니까 먼저 자라고 했고 새벽 3시경에 자기 아내한테 또 전화한 거예요. 그때는 어디냐면 중부휴게소라고 하면서 뭐하는 손님인데 부산에서 그 비싼 돈을 주고 이천까지 가? 새벽에? 얼마나 급한 일이 있길래 새벽에 물어봤겠지 아내 되시는 분이. 그랬더니 그 손님이 목장에서 차규기를 수리하는 기술자래. 차규기가 뭐냐면 젖소 뽑을 때 여기다가 뭐 붙이죠 이렇게. 흡착기 비슷하게 붙여갖고 막 뽑아내잖아요. 그게 차규기거든요. 차규기를 수리하는 기술자인데
이천에서 1시간 정도 수리를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태우고 부산으로 온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왕복을 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통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경찰 입장에서 차규기 딱 형사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천에는 크고 작은 목장이 한 400개 남짓이 있었대요. 이천에 목장이 많네요. 네, 그러면 목장이 상당히 많은 곳이래요. 목적지도 맞고. 그러면 요거 목장에서 좀 근무해 본 놈이 그 옆에 탔던 놈이 아닐까? 목장을 전수조사하자. 이천에 400개 다 조사해야지.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는 좀 정했어요. 일단은 택시가 발견된 지점에 가까운 목장부터 가서 물어볼 때는 첫 번째 부산에 연고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부산에 간다고 한 적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규기가 고장이 혹시 난 적이 있는지. 왜? 차규기 수리하러 간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아까 50명 동원해서 1차 그 수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변. 거기를 오전부터 해가지고 한 6시간 뒤졌는데도 아무것도 A씨 그 택시기사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 2차로 오후 2시부터 다시 또 수색을 시작해요. 네네. 그때는 서장이 나와서 직접 지휘하에 내근 직원까지 다 동원했어요. 이제는. 전 직원 다 동원한 거예요. 내근 직원까지 다 동원해서 이제 수색을 시작해요. 그런데도 뭐 그 근처에서 그 이 택시기사분이 발견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기사분 휴대폰은 발견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쭉 그 한번 이제 봐요. 그랬더니 이 기사분이 5월 6일에서 7일 새벽까지 2일간 이제 이동 경로를 파악을 했는데 어디서 태웠는가 봤더니 광안리야. 광안리에서 태워가지고 오창을 거쳐서 이천으로 들어온 이 동선이 휴대폰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동선을 파악해보면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이천 톨게이트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물론 다른 데로 해서 국도로 지그작으로 올 수도 있죠. 돌아서. 그러나 이제 뽑은 건 그렇게 뽑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부산에서 이천까지 새벽 시간대에 택시 타고 오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러면 형사가 딱 생각했어. 야, 부산에서 새벽 시간대에 택시 타고 이천까지 온다면 이거는 새벽 시간대니까 톨게이트의 직원이 혼자 앉아있을 거고 그 시간대에 차도 별로 없을 거야. 더더군다나 부산 택시라면 톨게이트 직원이 인상에 남을 수도 있어. 그래서 톨게이트 직원을 쫓아가요. 이제. 그런데 야, 이게 정말 되려니까 그래요. 그 직원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인즉슨 그 부산 택시기사님요 기억나요. 여기가 부산차는 거의 볼 수가 없는데요. 부산차 거의 안 온다는 거야. 남바가 부산으로 돼 있으니까. 없는데요. 거기다가 제가 고향이 통영이거든요. 통영. 동양이어가지고. 통영. 그러니까 통영 옆이잖아. 반가운 마음에 내가 그 기사님하고 몇 마디 나눴어요. 얼마 받으시길래 도대체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35만 원 받기로 했어요 하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35만 원. 그때 그 옆에 탄 손님을 슬쩍 봤는데 이마가 좀 벗겨진 남자였고요. 어떻게 보면 조폭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양복은 쫙 빼고 입었더라고요. 검은 양복을. 키는 좀 앉아있어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고요. 밤새 일수 가방 같은 거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수학이에요. 이거. 그럼요. 그러던 와중에 수색 2차 수색하고 있었잖아. 계속 16시 20분이 됐어요. 야산 그 안쪽 그 깊숙한 곳에서 택시기사분을 발견을 했어요. 수색이 시작되고 난 후에 10시간 경과. 시신을 발견을 했는데 봤더니 손을 위로 올리고 머리가 피범벅이 돼서 길게 누운 상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 위치는 그 불타버린 택시로부터 700m 정도. 풀잎에 피가 묻은 거를 그 인근에서 발견을 해서 그거를 따라가가지고 그 부근을 집중수색해서 발견했대요. 피 묻은 그 숲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m 정도 올라가니까 거기에 숲을 속에 시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바지, 양말, 구두는 없어요. 상의를 입고 있는데 상의는 기사들이 입는 제복 있잖아요. 그거를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의 배 부위, 이 러닝 셔츠 있잖아요, 여기. 이게 상의가 이렇게 기사복이 막 몸부림치는 과정이 젖혀졌는데 그러면 안에 흰 러닝 셔츠 있잖아. 그 위에 족적이 발견됐어. 발로 밟았다는 얘기지.
족적이 발견돼서 이거는 단서로 쓸 수 있죠. 오른쪽 손에 이렇게 뻗고 있는데 오른쪽 손에 피가 많이 묻고 양 발바닥에는 흙이 묻지 않았다. 유기한 거에 끌어다가 발바닥에 안 묻었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마 부위를 자세히 봤더니 7개 정도의 상처가 있는데 할창이라고 그래요. 할창. 칼이나 도끼 같은 걸로 탁 찍으면 쩍 벌어지는 그런 거 할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둔탁한 칼이죠. 그렇죠. 그걸로 내리친 게 한 7개 정도가 있고요. 오른쪽 이 옆에 우측 측두부에 12 가로 12 세로 9cm 정도의 함몰골절이 있어요. 양쪽 손 보니까 방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급습당한 거죠. 일격에. 네, 급습당한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머리털을 전부 깎습니다. 이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털을 완전히 제거하고 봤더니 머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27개소의 할창이 있어요. 어머. 일견 처음에 봤을 때 7개 정도의 할창이 있었는데 쪽이니까. 머리를 다 깎고 보니까 머리 전체에 할창에 27개소가 있으니까 마구 내리친 거예요. 마구. 그렇네요. 그 둔탁한 칼로. 부검을 해봤더니 외상성 두부 안부 손상으로 사망한 거예요. 분명한 거는 이제 여기 찍힌 자국을 가지고 그 무기를 추정한단 말이에요. 네. 외날에 외날. 약간 둔하고 무거운 물체로 추정이 된다. 네. 요 정도까지는 나온 거예요. 요 상처 보고. 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프로파일을 한번 해봐요. 지금까지 쭉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종합 분석을 해보면 용의자는 지역 연고자 그리고 착육이라는 얘기를 한 거로 봐서는 목장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발견된 그 현장에는 잡초가 무성한 비포장길이란 말이에요. 네. 그 주변에 개 사육장밖에 없대요. 그리고 인간은 주변에 없대요. 아주 외진 곳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차량 유기 지점에서 700m에 불과했지만 여기가 워낙 외진 데라 이 시신이 발견된 그 인근까지는 1차 수색 때 발견도 못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등등으로 볼 때는 여기 아는 사람이야. 모르고서 이런 외진 곳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 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두 번째는 차에서 700m 거리까지 이 기사를 유인했을까 아니면 끌고 갔을까? 그러게요. 어떻게 갔을까요? 근데 보니까 톨게이트 여직원 얘기 들으면 분명히 한 명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한 명이에요, 이건 분명히. 네. 힘이 아무리 좋아도 성인을 혼자서 강제로 700m 끌고 가기는 힘들어요. 칼들이 대고 가 이 새끼야. 끌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위협해서 끌고 갔을 가능성. 네. 그래서 한 2가지 정도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한 명일 것이다. 목장이라고 연관이 있을 거다. 요 지역 사람 아니더라도 요 지역에서 연고가 있어서 일한 저기 있는 사람일 거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추정해서 이건 추정 맞아요. 합리적이에요. 네. 그렇지만 뭐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갈래로 찢어서 하죠. 이 팀에서는 이거 하고 이 팀에서 이거 하고. 그래서 여러 갈래 수사를 하는데 범행 시간대는 03시에서 05시로 봤어요. 3시에 부인분한테 전화가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최종적으로 살아있을 때 목소리니까. 그리고 5시에 발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3시부터 05시. 그래서 그냥 그 03시에서 05시에 신고한 사람 이외에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목격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 예. 그래서 목격자 찾기도 한 팀 보내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찰이 하는 거는 부산에서 광안리에서 탔어요. 네. 그러면 부산 지역의 교도소 출소자 중에 강절도 살인범 당일날 출소한 놈 일단 다 뽑아. 그 다음에 동일수법 전과자에 얘기할 것도 없죠. 해야죠. 그 사람들 뽑아가지고 당일 알리바이 다 깨지지 또. 네. 그 다음에 이놈이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돈 같은 거 뺏었을 거란 말이야. 네. 그 이후에 도망가려면 렌트카 같은 거 이용하거나 또 다른 택시를 또 이용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네. 택시 회사, 네. 그 다음에 렌트카 회사에 또 전부 탐문을 보내요, 형사들. 그 다음에 이제 이천 형사들이 예. 광안리에서 탔잖아. 네네. 한 팀도 광안리로 내려가요. 그 일대에서 탐문하는 거예요, 탐문. 택시 탈 때 그 과정 뭐 이런 거 찾아보려고. 일단은 주무팀은 목장 탐문이에요, 목장. 탐문은. 분명히 목장이 연구있다 여기. 그러다가 드디어 네. 14시경에 K목장이라고 합시다. K목장. 그 목장의 한 목부로부터 진술을 하나 들어요. 이 범인 새끼니까 X라고 그럴게요. 네. X라는 목부가 37살 먹은 목부가 있는데 네. 부산 간다고 했어요. 오. 걔가 부산 간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그 X는요. 지 아내하고 이별을 하고요. 네. 무지하게 힘들어했어요. 이혼하고. 무지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마음 정리한다고 그러면서 부산 간다고 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그 X의 인적사항을 도출하는 거. 근데 목 보니까 인적사항 있잖아. 네. 그래가지고 인적사항 뽑으면 사진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그 아까 그 여직원. 사진 도출했어요. 그렇죠.
그거 하면 제일 먼저 어디 가겠어요. 사진 가지고 뛰는 거지. 톨게이트로. 본 사람이니까요. 톨게이트 가서 여직원 만나러 갔어요. 여직원이 떡 보더니 에이 아니에요. 아니래요? 에이 대실망이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털썩 주저앉았대. 에이씨 꽝 쳤다. 그런데 상단에서 내려다본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밤중이에요. 네. 아무리 불이 켜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불빛 속에서 보는 것과 또 전혀 다르고 이 사람은. 그다음에 어찌됐건 대화를 나눴지만 기사분한테 집중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슬쩍 본 거예요. 그 사람은. 틀깃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치면서 딱 한 번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진술을 두고 배제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얼굴을 본 게 아니라 외관을 보고 특징을 본 거야. 그렇죠. 그 특징이 하나 딱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양복이랑 밤새 가방. 그래서 소지품을 이제 지금부터는 그 목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할 때도 얼굴만 가지고 와서 물어보지 말고 그 가방 소지품을 물어보고 좀 댕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산 간다고 했어요 한 목부 있잖아. 그 사람 만나갖고 X가 가방 혹시 안 들고 다녔어요 하고 목부한테 물어봤더니 그 일수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녔어요. 일수 가방 딱 맞잖아. 맞네. 무슨 색이었어요? 밤색이요. 맞네요. 그 목부는 대체로 양복 잘 안 입잖아.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양복은 입어요. 얘 얼마 전에 검정 양복 한 벌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외출할 때는 꼭 그 양복 입고 외출했어요. 그럼 딱 목부하다가 딱 맞네. 키는 몸집은 나이대는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 맞는 같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X 이놈의 가입자 조회를 해요. 가입자. 핸드폰이요? 가입자 조회를 당연히 하죠. 그랬더니 사건 발생 이틀 전에 이미 휴대폰은 정지시켰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X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추적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은 얘기가 뭐냐면 X라는 그 친구는 목부 생활을 하긴 하는데 오래 못 있어. 막 돌아다니네요? 이 목장에서 저 목장으로 수시로 그냥 떠돌이 양태로 막 돌아다녀. 이게 성질 지랄 같은가 봐.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뚜렷한 주거지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네요. 얘가요 딱 하나 있기는 해요. 휴가 때 강원도가 고향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그것도 목부 때 사귄 친구인데 좀 가까웠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강원도인가 봐 고향이. 그 사람한테는 가끔씩 간대. 그러니까 형사들이 이제 이 경우도 또 이런 게 드러나면 즉시 가야 돼요. 한 팀은 바로 강원도로 가야 돼. 그리고 당일날 17시경 오후 5시경에 이제 실시간 위치 추적 이제 어찌됐건 정지됐어도 계속. 혹시 되살려서 통화하면 바로 떠요. 띠디딕 하고 어디서. 그 이제 실시간 위치 추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했더니 주문질에서 번쩍 뜨네 이게. 뜨자마자 그 통신사 측에서 문자로 우리 그 팀장이나 반장한테 연락해줘요. 지금 주문진에서 떴어요 하고. 그거 엄청 좋죠. 우와, 야 주문진에서 떴대. 그러니까 강원도 갔잖아. 항상 강원도로 보냈는데. 바로 주문진으로 날아간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중지됐다는 게 어떻게 다시 떠요 하고 통신사에다 의뢰를 했어요 이 반장이. 그랬더니 바로 살렸대. 통화 중지시켰던 휴대폰을 걔가 다시 살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팀이 선발대 강원도 갔던 팀이 주문진으로 가고 여기 남았던 형사들이 이천에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글로. 그렇죠. 지금 X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 주문진으로 다 집결해요. 그래서 그 떴던 그 위치 그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는 다 뒤지는 거예요. 찜질방 다 뒤지는 거예요. PC방 다 뒤지는 거예요. 또 얘가 렌트카 같은 거를 가지고 이용해서 거기 왔을 개연성도 높잖아. 숙박업소, 찜질방, PC방 뒤질 때 주차장에 경기도 남바가 붙어있는 차가 있는 PC방 숙박업소 같은데 관심 가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집중 수색을 했는데 약 1시간 정도가 경과했을 무렵에요. 제이모텔이라고 거기에서 경기도 이천 차량 한 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살며시 가서 이제 그 모텔 그 주인한테 물어보지. 이 차 소유자가 누굽니까? 쭉 물어봤더니 인상착의가 또 전혀 달라. 또 달라요? 또 왕창 실망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X는 목장에서 일하다가 손에 상처를 크게 입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텔 주인한테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아니네. 그런데 혹시 그러면 손님 중에 이러이러한 상처가 손에 크게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있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텔 주인이 봤대요. 손님 중에서. 누구예요? 봤대요. 그럼 그 사람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엑스 이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은 아니에요. 이게 인상착의라는 게 이 사람마다 보는 그 관점에서 주관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맞잖아. 볼 것도 없이. 네. 자,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알잖아. 다이빙 할까봐. 네. 창문에서 뛰어내릴 거 딱 대비해서 밑에서 도주로 차단 딱 하고 19시 40분경에 마스터키 있죠. 네네. 마스터키로 여관문 열고 급습했어요. 확 들어간 그냥. 거죠. 네. 뻘떡이라서 이 새끼 자다 말고. 네. 근데 그냥 바로 가자마자 형사가 다 알고 왔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고개 푹 숙이고 주저앉더래요. 신고 접수 후 38시간 만에 검거. 검거한 다음에 톨게이트 여직원 보여줬더니 이 사람 맞대요. 사진 봤을 때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 잡아왔는데 이 사람은 옆자리 탔던 사람 아닌가 봐주세요. 딱 보더니 저 사람 맞아요. 그럼 맞죠 뭐. 그럼 100% 범인이죠 뭐. 그 왜 죽였을까요 도대체? 자 이제 전모를 봅시다. 전모. 방한리에서 차규기 기술자인데 빨리 가서 고쳐주고 와야 된다. 돈 많이 받는다. 35만 원 받고 왔는데 이천에 도착을 했어요. 네. 이천에 도착해서 이제 이놈이 아저씨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했어요. 저기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 데가 외딴 데로 가리키면서 저기가 제가 일하는 목장이에요. 네. 네, 좀 여기 기다리세요. 내가 빨리 가서 돈 가지고 올게요. 택시비.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택시기사가 가게 놔둬요. 가게 놔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35만 받고 있는데 거기서 내뛰면 어떡하라고. 그럼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분이 기분 안 나쁘게 했어요. 산속에 여기 있으면 뭐예요. 그냥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털레 계속 따라오니까 이 새끼 답답해진 거예요.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택시비 떼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기사가 계속 쫓아오니까 답답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고쳐먹었어. 네. 내가 차에다가 손가방을 두고 왔네. 네. 아유, 다시 택시로 가야 되겠네요. 네. 한참 걸어오다가 다시 택시로 갔어요. 그래서 택시에서 가방을 챙기고 나오니까 기사분 있잖아. 네네. 기사분이 한번 갔다가 뒤따라가다가 돌아왔잖아. 아는 길이죠. 그러니까 아는 길이야. 그러니까 기사분이 앞장서 가 이제. 그리고 이제 얘는 가방 챙기고 뒤따라가. 야, 이놈 당황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도망갈까 생각하다가 뛰다가도 걸릴 것 같아. 택시기사분 보니까. 그런데 그때 딱 보니까 바닥에 제초기 칼날 있잖아. 칼날이 떨어져 있는 게 보여. 하필이면 그 제초기 칼날을 발견을 했어요. 그걸로 한 방 때려서 기절시키고 도망가려고 칼날이 넓적한 부분 이거. 뒤통수를 때리면 여기 맞고 둔탁한 걸로 쓰러져서 이제 그러고 내뛰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때렸어 한 방. 근데 이 넓적한 데로 때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맞은 거예요. 한 비틀하더니 검정 바지를 꽉 붙들고 늘어졌어. 그러면서 소리 질러. 강도야 사람 살려고. 그 고함을 지르자마자 그 인근에 개수약 사육장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까. 개들이 듣고 동시에 그 소리 듣고 동시에 막 찢어대는 거죠.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거. 당황을 엄청 했겠네요. 그러니까 이 개들이 일시에 짖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X 이놈이 정신이 없는 거야. 이거 이제 당황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제초기 칼날이 가로 26, 7 그래요. 그 위날인데 그거를 마구 휘둘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구. 27개소를 맞았잖아요, 머리에.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망을 한 거고요. 이놈이 그때 그 피해자 구두 벗기고 바지, 그다음에 조끼, 운동화, 양말 이걸 농수로에다가 버려요. 벗겨가지고. 그리고 그거 나중에 추후에 다 발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가 사용했던 그 제초기 칼날 있잖아요. 이거는 추후에 인근에서 발견을 해요. 경찰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증거로 쓰게 됩니다. 요거는 형량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발적인 우발 범행으로 해서 형량이 많이 나옵니다. 20년 정도로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참 이 기사분은 개인 택시 하시면서 35만 원 받고 밤새서 장거리 운전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명 행사한 거예요. 돈 35만 원 안 줄려는 놈의 새끼에 의해서. 어쩜 인간도 아니죠 이놈의 새끼 말이에요. 택시기사분 그 명복을 빌고요. 가족분들 뭐 이제 힘 좀 내시었으면 좋겠고요. 마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예.